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러가 버리고 정작 그들은 당신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고요한 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당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가장 성숙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부재가 어떻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깊고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의 침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죠. 당신이 먼저 보내던 메시지를 멈추고 안부를 묻지 않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둘 때 그들은 문득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신경조차 쓰지 않던 그들이 당신이 고요해지자 이제는 당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한겨울의 벽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환하게 불타오를 때 그들은 따뜻함에 대해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다가와 온기를 쬐고 불빛을 즐겼을 뿐 그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태우고 있었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 이제 그들은 추위에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들이 결코 고마워하지 않았던 온기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심을 거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세상을 밝혀주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외면했던 어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절박함으로, 당신의 한결같음을 매달림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곧 패배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면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단계 격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이 공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빵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던져주면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메시지 한 통에 무너져 내릴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공허함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답장하지 않는 매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인정, 당신의 에너지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중독, 즉 당신의 존재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쇼에 등장하는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스포트라이트는 텅 비어버렸고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심지어 당신을 맞받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할 때 당신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미스터리가 되고 힘이 되며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순간에 그들이 떠올리는 단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옹졸하거나 미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공짜 뷔페가 아님을,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을 때 그 가치를 몰랐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다짐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침묵은 강력하. 지금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진심으로 붙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고 그들을 쫓고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겠다고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자 자존감이며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째, 무관심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이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쉽게 감정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진실은 당신의 침묵이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흘러나오던 라디오 방송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늘 켜져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정적만이 흐릅니다. 청취자들은 당황합니다. 주파수를 돌리고 앱을 새로 고침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바로 그 일정한 주파수였습니다. 믿음직한 메시지, 그들이 가치를 두지 않았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침묵하자 그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목소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가 되는 소통 말입니다. 당신의 관심에 익숙해진 사람을 무시할 때 당신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힘의 역학을 뒤집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당신은 친절과 한결같음, 그리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혼란과 변명, 애매한 신호를 주었죠. 마침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심리적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잊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까 봐,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릴까 봐, 경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깨뜨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머물렀던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웃음, 당신의 보살핌의 부재는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밤에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노력을 멈춘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말할 때 그들은 계속 외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당신이 남긴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메시지함, 조용한 타임라인, 자동응답기처럼 오던 아침 인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갑자기 배경음악이 멈추고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이제 그들은 예전에 무시했던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이야기 속 물음표로 해결되지 않는 절정으로 떨쳐낼 수 없는 만약에로 만듭니다. 진실은 아무도 머물렀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 없이 사라진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당신이 왜 망설이는지 압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차가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대로 감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버전의 나를 더 이상 주지 않겠어.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쫓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언제나 연락 가능한 사람일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언제든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꾸밈없이 말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 쉽게 연락이 닿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꾸준히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답장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늘 곁에 있어주면 언젠가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견고하고 희귀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보는 대신 당신을 보증수표, 예비책, 나중의 선택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굴러다니지 않고 금이 부엌 서랍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귀할수록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감정적으로 항상 대기 중입니다. 늘 열려있고 늘 준비되어 있으며 무시당한 후에도 늘 답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성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당신이 등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빗줄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배가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빛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대가 불을 끕니다. 고장 나서가 아니라 아무도 실제로 정박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고 지켜보고 집에 올 의도도 없이 빛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꾸준함이 사랑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을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아무리 오래 사라지고 아무리 여러 번 차갑게 굴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희망을 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인내심으로 위장한 자기 배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노력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고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마침내 알아주고 마침내 당신을 선택하고 마침내 변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소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자기 선언입니다. 거리는 성찰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쉽게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패턴을 깨고 공간을 만들며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자기 존중으로 뒷받침된 침묵은 장문의 글보다 사람들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존재에 박수조차 쳐주지 않은 그들이 당신 삶의 맨 앞줄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노력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 매일 안부를 물어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태함만을 돌려준다면 당신의 감정 노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편의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용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한 영원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준이며 경험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희귀한 에너지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노력을 멈췄을 때 비로소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인사가 멈추고 좋아요가 사라지고 반복되던 메시지가 잠잠해졌을 때 바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의 뷔페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메뉴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관심은 에너지이며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자랐습니다. 당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은쟁반에 담아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당신의 관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평화를 대가로 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그들이 마치 뷔페처럼 그것을 포식해왔고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그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더 배불러지고 당신은 조금씩 더 고갈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비추는 곳은 어디든 따뜻함과 명확함, 집중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만 당신의 빛 속에 서 있다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고 그들은 그것을 흠뻑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그 빛을 되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빛이 필요할 때 그들이 당신 쪽으로 빛을 비춰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들이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만 찾는 개인 손전등에 불과했습니까?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은 감정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결코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쓴다면 당신은 결국 중요한 모든 면에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메시지함, 고갈된 에너지, 바닥난 자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조금 더 주기만 하면 될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그것을 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락할 때 얻는 인정의 쾌감, 당신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 느끼는 자존감 상승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먹여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금단 증상을 겪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답장하지 않는지, 당신의 빛이 갑자기 그들의 길을 비추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꾸준함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이끌 만큼 강하다는 의미라고, 당신의 관심은 계속 주어야만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겠습니까?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는 차에 계속 기름을 넣겠습니까?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정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당신은 두려울 겁니다. 이해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그들이 당신을 잊을까봐, 메시지를 멈추면 다른 사람을 찾을까봐, 침묵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쉽게 당신을 잊는다면 당신의 존재는 애초에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방적인 관심의 고리 속에서 당신은 계속 주고 그들은 계속 받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방전된 배터리를 위한 충전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존감 지원 콜센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 자판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경험이자 분위기이며 존재이지 이용당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자존감을 먹여주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스토리를 보는 것을 멈추고 초대받지 않은 곳에 나타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침묵은 당신이 보냈던 그 어떤 장문의 글보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되찾을 때 그들은 공급원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관심을 할로윈 사탕처럼 나눠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감정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관심은 힘입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은 비쌉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답장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당신이 사라지면 그들의 마음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뚫고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저 조용한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침묵은 비명이고 유령이며 모든 방과 모든 정적의 순간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알림을 확인하며 당신이기를 바라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감사할 줄 몰랐던 목소리, 온기, 그리고 변함없는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박동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공간을 채워주고 있을 때는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생각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아침 인사는 더 무거워지며 그들이 무시했던 모든 메시지는 이제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이 애원도 설명도 소음도 없이 사라질 때 그 침묵은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죄책감, 혼란, 궁금증,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자신이 지고 있다고 느끼겠죠? 뒤로 물러서는 것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침묵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들을 영원히 밀어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크고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의 침묵이 마침내 그들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것이라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했을 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을 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좋아했을 뿐 당신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지를 안 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작은 자존심은 이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 없이 문을 쾅 닫지 않고 마지막 감정 폭발 없이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평화는 혼돈에 중독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게임을 멈출 때 그들은 경기장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패배한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친구여, 당신은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공연이 아니며 당신의 사랑이 벌이 아니며 당신의 침묵이 약점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만약 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 목소리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돈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존엄을, 애원 대신 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5번째, 당신은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모든 순간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메시지를 멈췄다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이 침묵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불확실성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쫓습니다. 당신이 펼쳐진 책이었을 때 항상 자신을 설명하고, 항상 답장하고, 항상 당신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훑어보고 장을 건너뛰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책을 덮었고 장면 중간의 무대에서 내려왔으며 지도를 없애고 그들을 줄거리 속에 방황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줄거리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분을 모를 때 그들은 처음으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전은 이것입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깊이가 있었고 복잡했으며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너무 쉽게 연락이 닿았을 때 그들은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조용해지고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이자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6번째, 당신이 뒤로 물러설수록 그들은 앞으로 다가옵니다. 거리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향해 걸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둡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혼란 대신 평화를, 인정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가까이 두고 싶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중간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 다가옵니다. 당신이 더 조용해질수록 그들의 호기심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더 연락하기 어려워질수록 그들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석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끌어당길 뿐입니다. 무언가가 가까워질수록 힘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 떼어놓으면 그 긴장감이 쌓이고 그 중력이 커지며 그 매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가까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물체는 갑자기 그것을 향해 끌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와 심리학, 그리고 감정적 중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당신에게서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오래된 사진을 스크롤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 부재는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음을 만듭니다. 7번째, 무시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침묵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멈춥시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면 차갑고 무정하며 미성숙하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그어진 선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란, 비일관성 또는 감정의 찌꺼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선말입니다. 진정한 잔인함은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마치 일회용품처럼 대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편할 때 나타나고 노력이 필요할 때 사라졌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주목받고 들리고 중요해지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당신이 악당이 되었습니다. 제발, 당신은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무시하는 것입니다. 묵살당한 후에 답장할 때마다 당신은 움츠러들었고, 일십당한 후에 안부를 물을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충분히 겪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당신의 침묵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돈을 준 사람에게 마무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의에만 응답했던 사람에게 응답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었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계속된 접근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보호, 평화, 그리고 힘을 빚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통찰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을 함께하는 연대와 지지의 표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성스러운 보호입니다.